쌤이 지금 2차 부등식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중요해란 말을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있어. 쌤이 원래 이렇게 나타나서 수업을 하지 않잖아. 근데 2차 부등식에서 내가 자꾸 나타나. 내가 나타나서 자꾸 이거 중요해 얼굴을 보고 대놓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너무 중요해서요.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식을 세웠어. 2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웠어. 그럼 6단계 나와. 6단계 나왔는데 내가 이걸 익혀놓은 상태가 아니면 식을 세워놓고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줘야 돼요. 일단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식을 세워야 되는데 뭐 외우냐면 근의 위치 판별은 한 판대를 일단 외우시면 돼요. 한 판대. 뭐로 하냐? 한 대 조사하면 된다. 한 판대. 문제를 풀면서 한 판대가 뭔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아까는 두 근의 부호를 봤어. 실근의 부호.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둘 다 0보다 크거나 0을 기준으로 둘 다 0보다 작거나 0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거나. 그쵸? 근데 그건 0이야. 특수한 경우죠.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그쵸? 그랬는데 지금은 경계가 바뀌었어. 0이 아닌 다른 놈이 된 거예요. 이번엔 두 근이 모두 n보다 크대요. 그렇다면 m이 이렇게 있으니까 중근일 수 있어요. 어쨌든 쌤은 일단은 보기 편하게 서로 다른 두 근으로 볼게요. 두 근이 모두 n보다 크다. 그럼 이딴 식으로 생긴 경우죠. 그쵸? 맞죠? 그럼 두 근이 모두 n보다 작아.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n보다 작은 이런 상황일 거야. 그쵸? 그럼 두 근 사이에 m이 있어. 요 경우는 m을 기준으로 한 근은 n보다 작고 한 근은 n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맞죠? 자, 쌤이 한 판대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것은 조사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두 근이 모두 n보다 크거나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들. 두 근이 모두 n보다 작게 만들기 위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들이란 말이지.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보고 그 두 근은 알파랑 베타로 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n보다 크대. 그럼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을 fx라는 식으로 일단 놔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n보다 크려면 자, 요 그래프에 m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돼? m 대입하면 이거 x축 윗부분이니까 자, m을 대입하면 0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쵸? f, m. 저 식에다 m을 대입하면 0보다 크다가 나와.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웁니다. 이게 함이에요. 뭘 본 거지? 이 경계가 되는 값의 함수값의 부호를 본 거죠. m을 대입한 요 값, m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잖아. 두 분이 모두 m보다 크려면 자, 요 식에다 m을 넣었을 때는 m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 이제 첫 번째 함은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자, 두 번째, 어쨌든 근이 몇 개래?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 보겠죠.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번에도. 왜냐면 서로 다른 1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근인 경우도 포함을 하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판별식. 세 번째, 근데 이 둘만 가지고는 얘랑 얘가 구분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m 대입하면 함수값 0보다 큰 거 나오죠. 그쵸? 그리고 서로 다른 두근 또는 두근이기 때문에 중근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대칭축의 위치. 요거 대칭축. 이렇게 대칭축 잡으면 대칭축이 요 놈은 n보다 크고 요 놈은 대칭축이 n보다 어때요? 작죠. 자, 2차식의 대칭축은 꼭지점의 x좌표가 돼. 그럼 꼭지점의 x좌표 우리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a로 묶고 막 반 나누고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오죠. 우리 2차 함수 하면서도 외웠죠? 대칭축. 자,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자,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해요.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에요. 자, 마지막. 자, 대칭축의 위치. 자, 요 경우는 대칭축의 위치하고 m하고 지금 어떻지? 대칭축의 위치가 n보다 더 큰데 위치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모두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를 세워서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한 판대 조사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m 대입하면 양수. 함수값의 부호, 양수. 자, 두 번째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대칭축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대칭축의 위치가 m보다 작죠? 그럼 m하고 대칭축의 위치를 비교하면 m이 더 큰 데 있잖아. 대칭축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3번이 반대가 되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요 셋을 연립을 할 거예요. 자, 두 근 사이에 m이 있다. 우리 아까도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였으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죠. 그쵸? 이때 뭐만 조사하면 됐지? 두 근의 곱 한 개만 조사하면 됐었죠. 그쵸? 마찬가지야. 두 근 사이에 m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함만 조사해주면 돼요. 어떻게 조사하면 되냐면 함수값의 부호 m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 이거만 조사를 하면 되지. 그럼 식이 자, 아래로 볼록인 식이 있는데 m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 음수가 나오려면 m 대입했을 때 축 밑으로 내려오려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 어쨌든 m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얘가 대칭축은 아니더라도 그치? 그렇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이 하나는 m보다 작은 데서 하나는 m보다 큰 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만 조사하면 이 모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2번, 3번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는 어떻게 판별한다고? 함판대로 판별한다. 함은 경계가 되는 그 값에 함수값의 부호, 그다음 판별식, 대칭축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자, 두 근 사이에 m이 있다. 요 두 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할 때는 함판대를 모두 조사해야 되지만 자, 사이에 뭔가 경계가 있어. 그러면 함수값의 부호만 조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함판대를 기억을 하고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제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서로 다른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에요. 그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K값의 범위는 어떤가? 라고 했고 자, 일단 보기 편하게 서로 다른 두 근으로 그냥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중근, 요렇게 접하는 중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요 식 있죠? 요 2차 방정식의 요 2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1x 그러면 fx라고 일단 보고 시작을 하죠. 자, 어떻게 풀라 그랬지? 함판대 이렇게 해서 기억해서 풀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 함수값, 경계가 되는 x의 함수값의 부호 1 대입하면 양수 나오죠. f1은 1 마이너스 2k 여기 1 들어가면 2k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를 풀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k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되니까 맞죠?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 0보다 크다 넘어오면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니까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k가 4분의 5보다 작다.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얘가 첫 번째 구간에서 나온 범위입니다. 두 번째. 자, 함 했어. 그 다음 이제 판별식이죠. 판별식은 어때야 되냐면 두 근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판별식 쓰면 자, 짝수 공식 4분의 D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아이고 제가 떼먹었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2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면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크다면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쵸? 네, 됐고 세 번째 쌤 지금 뭐 했지? 함 했고 판 했고 이제 대 할 거예요. 자,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의 위치란 여기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해요.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 요거 요 함수 꼭지점의 x좌표 구할 때 x 마이너스 자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갈 거죠. 그럼 이거 2로 나눠주면 k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뒤에 어쩌고 저쩌고 자 x는
k 플러스 1, 꼭지점 x 좌표죠. 그럼 여기가 대칭축이 돼요. x는 k 플러스 1이. 자, 꼭지점의 x 좌표. 대칭축이 어디 있다? 1보다 큰 데 있다. 그쵸? 1하고 k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k 플러스 1이 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k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 얘를 풀어주면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요 세 구간에서 나온 걸 전부 다 연립을 해주시면 돼요. k가 4분의 5보다 작아야 하고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k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볼까? 일단은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1은 이쪽에 있죠? 1 칠해져 있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고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 0은 여기 어디 있을 테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세 줄이 모두 지나가는 범위 찾아야 돼요. 왜냐면 부등식 3개를 풀었으니까 세 줄 모두 지나가는 범위 여기 요 부분 나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k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k값의 범위예요. 어떻게 조사한다고? 근의 위치를 판별할 때는 한 판대 이렇게 조사를 한다. 이거 기억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